안녕하세요, 태풍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하는 농사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귀농을 하시거나 터프한 농사를 지시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 교육도 받고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하실 텐데요. 이때 많은 정보를 듣게 되실 겁니다. 온도, 햇빛, 습도 등등 환경적인 요인과 토양에 대해서 혹은 비료 같은 것들 또는 퇴비 등등 같은 이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토양 pH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구나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든지 혹은 편향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 토양이니 석회 고토를 주어야 한다는 말에 내가 각인이 되어 자기 토양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석회고토를 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죠. 저 또한 그놈의 산성 토양, 우리나라의 토양은 기본적으로 산성 토양이라서 정부에서 공짜로 석회고토를 주어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다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이라서 감히 토양이 알칼리화되는 것을 간과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숫자로 표현되는 산성과 알칼리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토양은 그 피해를 받지만 농사가 아예 안 되는 상태는 아니기에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못해 최대의 생산량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칼슘 결핍증과 붕소 결핍증 중에 빗대어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비닐하우스를 짓고 깻잎 농사를 지었는데요. 처음에 심자마자 잎끝이 타버리는 증상이 온 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잎끝이 갈변하는 증상은 칼슘 결핍증의 하나로 판단되어 칼슘을 투입해주고 연변 시비도 해주었지만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칼슘을 넣어주는데도 왜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의문이 생겼는데요. 기술센터에도 문의하고 주변 분들에게 문의해도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토양 검사를 해도 이시도 적정 범위고 토양 산도도 6.7 정도여서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고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오이농사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이농사를 시작했는데도 계속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오이의 낙가가 심하고 곡가가 심하고 잎이 알록달록해지고 오이에 줄무늬가 생기고 오이가 속이 빈 과일이 생기고 기형가가 생기고 등등등 많은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잎과 줄기의 생장은 좀 과하다시피 굉장히 잘 됐는데 과일의 문제가 계속 발생했죠. 오이가 잎을 따서 파는 것이 아니고 오이 과채를 수확해서 파는 것이기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어떻게 되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문의를 해보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다 해서 비료도 퇴비도 엄청나게 줘봤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디웃거리게 되는데 보통은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주면 나아질까? 보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 이것저것 비싼 것들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나중에 터득한 거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걸 인지하게 됐죠. 그러한 영양제들이 싸기라도 합니까? 비싼 것 한 병에 수십만 원짜리도 우습죠. 그래도 망하는 농사를 짓고 있기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돈 벌어 영양제 값으로 쓸데없는 돈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공부의 심도가 깊어지면서 칼슘 결핍과 붕소 결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면 뭐합니까? 엄청난 칼슘을 공급하고 붕소를 공급하는데도 나아지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붕소는 미량요소라 이렇게 줘도 괜찮나 싶게 많이 들어가도 결핍 증상을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도저히 안되니 토양 무기양분 측정기도 구입하고 수분 때문인가 싶어 토양 수분 측정기, 텐시오미터 등등 많은 비용을 들여 관측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하면 6.7에서 8, 9 정도 나오던 토양 산도, 이론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그놈의 산도가 제가 가진 토양에서 증류수와 섞어 측정한 결과 7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식에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인산과 칼슘이 결합해 불용화되고 각종 미량 원소가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 붕소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사질토에서는 그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죠. 그래서 확인 방법이 없나 열심히 검색해봤지만 솔직히 인터넷에서는 쓸만한 정보는 크게 없고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
없더라고요. 그러면 알칼리성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니 질산과 인산으로 물을 줄 때 교정해서 한다는 걸 봤지만 양액 재배가 아니기에 그 또한 적용이 쉽지 않고 질산과 인산은 주위에서 구입할 수 없고 양액하는 곳이나 그런 곳에서 구입해야 하는 강산이라서 개인이 그냥 지식 없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유황가루를 토양에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3개월의 안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작물을 안 심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오이는 심고 심을 때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심는 시기가 정해져 있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원인이 아직은 토양 산도 때문이라고 확실할 수는 없었기에 더 그랬고요. 그 시기쯤 동화 양분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1월에 엄동설안에 비닐을 걷어내고 광투과율이 좋은 일산 피오필름으로 교체하고 야심차게 오이를 심었는데 어느 정도 크니 또 잎이 알록달록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오이 상태가 메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 전에 농지청에서 이씨가 높은 토양에서 엽로 감소 효과를 보여주는 킬레이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킬레이트라 하면 보통의 무기양분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토양의 pH 등에 따라 불용화되고 흡수가 불량해지는 것을 막고자 킬레이트 처리를 해서 불용화되는 걸 막아주고 흡수를 높여준다는 것인데, 자연에서는 아미노산, 휴믹산, 부식산, 펄픽산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기에 하는데 요건 힘이 좀 약하고 EDTA 킬레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주는 사정복합비료, 관주형 비료의 미량 요소들이 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게 만능인 줄 알았더니 이놈의 pH 6.5 이상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왠지 속은 기분이 들고 킬레이트는 만능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상의 산도에서는 제대로 된 성능을 내려면 DPTA 킬레이트 처리를 해야지 알칼리성에서도 좀 흡수가 되더군요. 그 이상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어차피 그건 제 사용력이 아니라서, 그런데 때마침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보니 웬걸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팔고 있더라고요. 한 포대에 23만원이나 하고 또 수산알칼륨도 사야 해서 비용이 좀 비싸서 망설였는데 어차피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용 방법이 5리터의 물을 끓이고 거기에 DTPA 킬레이트제를 녹이고 물 5톤에 희석해서 300평에 건조해주면 되는 건데, 찬물에는 물 5리터에 수산알칼륨 240g을 먼저 녹인 후 거기에 DTTA 킬레이트제를 680g 녹이고 물 5톤에 희석해 300평에 관자하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물 70도 정도 온도로 올려야지만 잘 녹더라고요. 찬물에는 수산화칼륨을 넣어도 잘 안 녹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관주를 해줬는데 며칠 지나니 그렇게 매번 칼슘 결핍증이 나던 잎이 사라지고 오이 낙과도 많이 줄고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킬레이트제가 토양에 불용화된 양분을 녹여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하네요. 아직은 초기라서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보다는 확실히 적항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비닐을 교체한 것도 한몫하겠지만 토양 pH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작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염류에 강한 작물은 일주일에 한 번 처리를 하고 염류에 약한 작물은 2주일에 한 번 비료와 함께 공급하는데, 이때 이씨가 높으면 비료량을 원래 주던 양보다 적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킬레이트제가 모든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절대 간주로만 주셔야 되고, 상추같이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 것들은 구연산 아시죠? 히트로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1.2kg을 물 5톤에 희석해 300평에 뿌리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전에 저도 이걸 오이에 써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정확한 사용 방법을 몰라서 너무 적은 양을 사용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때만 해도 정확한 사용량과 사용 간격을 알지 못해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휴황가루를 넣어 산도를 떨어뜨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농사를 보면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작물이 절단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량을 절대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오래전에 매실을 재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주는 석회고토가 마침 배포가 되었고,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으로 가니 주기적으로 석회고토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토양 검정도 하지 않고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초보 시절 그 양을 가늠하지 못하고 삽으로 퍼주었는데 어떤 나무에 너무 많이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나무가 청매실이라서 원래는 진한 청색잎을 가져야 하는데 점점 황매실처럼 붉은 잎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열매도 시한찮고 다 떨어지더니 결국 고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멀쩡한 정상적인 나무를 부식했는데 그 나무도 다시 그렇게 변하고 똑같이 되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돌이켜 생각해보니 석회고토를 많이 주었던 것이 생각나고, 알칼리화되어 인산을 먹지 못해 입이 붉어졌으며 미량요소 등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해 약해져서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쓴 이유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이유로 농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땅을 잘 만나 운이 좋아 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는 농사가 되시는 분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일이지만 지금 어딘가에서 저처럼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석회고토를
공짜라고 막 뿌리지 마시고 토양 산도 검사를 하시어 토양 산도가 너무 내려가지 않았다면 굳이 뿌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물마다 다르지만 평균 5.5에서 6.5 이내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은 많고 느낌은 많으나 정리가 잘 되지 않아 그 표현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부족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